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김건희 뭐든지 김건희로 몰아간다. 그래서 괴담을 만들어내고 제 자신이 윤석열 정부와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담배 한 개 얻어 피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뭐든지 괴담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이 선동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드디어 이런 고속도로까지도 이게 원희룡 장관의 취임 후 3일 뒤에 대안이라는 걸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원희룡 장관이 개입도 하지 않은 이걸 두고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값 올리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건 아니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작년 10월 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확인해 보겠다. 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 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 글쎄, 정부에서 어떻게 연구를 됐든, 해가고 다 어떻게 대안을 됐든 만들어낸 것이 문제의 아니라 전 정부가 다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그렇잖아요 지금. 2만여 평이 아니 어느 정부가 한 겁니까? 거예요. 지금 나온 대안이 어느 예, 정부가 만들어낸 저는 거예요.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건 예. 문제가 전 있는 정부 거지. 쪽에서 다 만들어낸 그러니까 거잖아요. 조사에서 투기 아니면 투기 아니라고 해야지. 그래 놓고 나서 지금 그런데 가만히 아니 보니까 누가 영부인이 보더라도 세상이 말이지 대안이 투기하는 영부인이 돼서 되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나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여기 해명해 줘야 여기에 된다고 개입을 하는 생각해. 흔적이 없는데 무슨 자꾸 김건희 여사가 돈도 벌고 권리도 잡으면 되겠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논란이 불거진 게 민주당 정부고 그리고 영리 결과 나온 것도 그 정부에서 만들었다 했어. 원희룡 장관이 취임해서 3일 만에 그 결과 보고받았어요. 예. 그리고 대안이란 게 나온 겁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또 이 내일 정부가 입장을 개입을 할 발표- 민주당 아니 뭡니까? 중간에 강화의 IC를 한 대 만들자. 그래서 L자처럼 휘어지도록 만들자 이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 잠깐만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얘기 좀 합시다. 그 예, 예. 어디 진행자 한 표를 드리고 아니, 그 편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아니죠. 되니까요. 지금 여기 이란 이하 민주당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조선일보 말이고 사실관계는 또 저희가 또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선일보 아니라니요. 아니, 무슨 그 얘기입니까? 조선일보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L자 부분에 대해서 아니란 조선일보가 이야기도 그러면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취재를 해서 내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조선일보 보도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프로그램을 얘기죠. 해야지 왜 사회자하고 싸워? 아니 사회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여기 내가 앉아 있어요? 아니, 제가 뭐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예.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3일 오후 들어갑니다. 국회 망했어요. 보수 망했어요. 안 그래도 보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파라는 건 없어요. 대한민국에. 또 강성우파도 없어요. 그거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고고TV가 질타하는 이런 것들이 우파, 자랑스러운 우파, 민주당에 대적하고 있으니 이거 망한 거예요. 좌파 진보는 확실하게 있어요, 이 나라에. 근데 이것들이 우파도 없고 보수도 없고 보수의 정체성이 뭔지 우파의 정체성인지도 몰라요. 현존하는 정치 국힘, 보수 정치권이 다 그러는데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라는 작자예요. 얘 보수 아니에요, 윤석열은. 근데 과거에 그 박근혜 탄핵 과정, 그걸 찬성하던 놈들이 또 일부는 반대하고 또 윤석열을 그렇게 저격하던 놈들이 보수에서 윤석열을 불러와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윤석열이 보수다. 반북 정책을 펴니까 또 반중 정책을 펴니까 윤석열이 보수다. 이러면서 평론가로 활동하거나 또는 국힘 소속으로 나와서 짓거리고 다니는 놈 때문에 국힘은 망한 거예요. 보수 없어요. 고고TV가 항상 보수의 정체성을 정의를 갖다 4년 동안 내려주는 게 있죠. 경제적인 원인에서 진보와 좌파는 나눴고, 그죠? 그게 프랑스 혁명에서 좌쪽에 앉은 애들이 서민이나 농민이나 그런 애들이가 진보가 돼, 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왕정 체제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갖다가 확보한 애들이 우파가 돼요. 근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좌파, 우파의 차이점은, 그죠? 산업혁명 이후로, 그 산업혁명을 갖다가 반동적으로 나온 게 노동자 농민이 핍박받고 이용을 당하고 있으니 그 힘을 기르자는 게 좌파 사회주의로 가는 거고, 거기에 대체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게 우파로 가는데, 현대 사회적으로 오면은 좌파 우파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보수의 가치는,
시장이라는 게 있었고 그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능력주의를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을 하고 그죠? 시장과 경쟁과 자유가 있다는 거죠. 경쟁이라는 자유가 있고 시장이라는 자유가 있으니까 고고티베가 하는 말은 과거에 기본적인 철학 역사서적을 읽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수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은 그리고 부를 쌓으면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좌파 보수의 다른점이 그게 보수의 가치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애들은 그죠? 고소득자 1% 상위 0.1% 애들은 세금을 더 걷어달라. 사회의 환원을 막 몇 조씩 때리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도 그렇고 영국이나 미국은 기득권 사회 지도층들이 군회를 반드시 가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도 반드시 가고 가서 죽고도 그러잖아요. 사회 지도층 대통령 아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한국의 보수라는 것은 반북을 외치는 게 보수야. 빨갱이 때려잡자가 보수가 됐어. 대표적인 게 오늘 방송하는 전원책이라는 놈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보수들이 지금 국힘이 보수라고 합시다. 윤석열이 보수라고 합시다. 이것들 대충 털어보면은 한 50%가 군회를 안 갔다 왔어. 군회를 사회 기득권 출세만 욕망을 내고 사회 환원이나 사회 봉사를 안 한 것들이 권력을 잡은 거야. 대통령부터 국힘 이것들 검, 판, 경 이제 경찰까지 들어오죠. 관료 이런 것들 50% 이상이 군대를 안 갔어. 하다못해 좌파 진보 애들은 대마다 잡혀 억지로도 끌려갔어. 그렇죠. 보수의 가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 고고티베가 왜 이렇게 보수주의자라 그러냐 하면은 애초 고고티베 같은 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좌파 진보가 그 이념 전쟁을 할 필요 없고 사회 체제에서 패배했어요. 쉽게 말해서 좌파 진보가 강국을 세운 게 러시아고 그 이후에 중국이고 그 위에 북한이고 또 저 쿠바라는 놈도 있었고 동유럽 다 무너지고 그죠? 그래서 사회 체제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게 좌파 진보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티베는 항상 시장이 있고 자유로운 경쟁이 있고 이덕을 챙기면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 방송이에요. 그래서 보수로 개혁돼야 된다 그러는데 아우 힘들다 진짜 고고티베 진짜 힘들다. 서너 개, 3개 이상 찍으면 몸이 아파요. 또 근래 와서 새벽에 몇 개 찍어서 올리니까 골골대 다음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오늘 전원책이하고 이 좌파 보수 우파라는 애들이 그래도 지식인이면서 칼럼도 쓰고 그다음 평론가로 활동하는 애들 나이 먹은 놈 중에서 뭐 60세 훨씬 이상 먹은 놈 중에서 과거에 조갑제가 있었죠. 조갑제니 기력이 딸려가지고 완전히 치맥기가 있어. 내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조갑제를 되게 좋아했어요. 20대 때 월간 조선 권두서를 읽어보면은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페넨마이카는 걔 누구죠? 정규제가 걔도 보수야. 걔는 시장 경쟁주의자야. 근데 걔는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하다가도 빼다가 홍준표를 지지하다가도 빼다가 애가 정체성이 없어. 자기를 왜 안 해주냐는 인정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대단히 거만하죠. 그죠? 일반 토론 TV에 공중파에 토론 나올 적에도 거만하고 유튜브 할 적에도 대단히 거만해. 그러다 걔가 이준석을 갖다가 좀 빨다가 그냥 왕창 망해버렸죠. 노인네들한테. 그래서 쫓겨났어. 그거 뭐 주식이 별로 없는데도 뭐 주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심한 놈. 대단히 거만하죠. 현학적이죠. 현학적도 못돼 그래. 현학적이 되려면 최소한 김용옥이라 같은데요. 김용옥 정도는 돼야 돼. 걔도 맛이 갔죠. 늙으면은 현명해져야 되고 처리해드려야 됩니다. 모르면 사회 문제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전원책이라는 놈이 있죠. 이 놈도 보면은 얘는 보수의 가치를 뭔지도 몰라. 근데 얘의 보수의 가치는 종북 빨갱이 물리치자예요. 반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치되면 그게 보수를 하는 애예요. 민주당과 대치된다고 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얘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TV에 나와서 공중파에서 평론할 때 막 화를 냈다가 웃다가 고고TV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고고TV는 생각의 기획에 의해서 계산적으로 화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할 적은 대단히 점잖하게 뭐 세상을 다 아는 식으로만 점잖게 거만하게 하죠. 근데 어제 터진 거야. 앞에 영상 붙였죠. 얘는 조선일보 그 기사, 중앙일보 기사만 갖다 놨어. 그게 진실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외에 모든 언론에 파헤치는 건 가짜뉴스고 선동이고 괴담이라고 하면서, 조선일보 무쇠가 됐죠? 한 시간 넘은 새끼야, 이거도 보면은. 이래가서 아직까지 밥벌어먹고 살리는 거 보면은, 존재감 나타내려고 보면은, 막 화를 내면서 기승전 김건희를 선동을 하고 김건희를 공격한다, 거짓말을 한다, 뭐 예타 면제를 갖다가 예타를 갖다가 통과시켰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말 그 라인을 변경하자 그랬다. 김건희 땅 중에서 JCT가 들어가면은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폭락을 한다.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요. 변호사란 놈이. 도로는 JCT든 ICT든 뚫리면 무조건 그 지역의 땅값은 폭등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건희 땅 바로 밑에 JCT 말뚝을 박는 게 아니라 500m가 떨어졌고, 아니 JCT 도로 통과하는 데가 기껏해 한 1, 20m일 아니에요. 500m가 떨어졌고 1km 떨어졌고 1.2km, 거기 한 2만 평이 있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막 꼬맹이 이거 드라이버 몰라나 그놈 최 뭐죠? 걔는 중도 진보층이야 보니까 그하고 막 싸워 화를 내고 그러면서도 셀셀셀셀 때 웃어. 이런 놈이 있는 한 보수는 망했어요. 보수라는 것이 종북 척결하자 빨갱이 척결하자 반북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우리가 지금 6.25 전쟁 이전부터 분단이 되죠. 해방 후에 분단이 되면은 위에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고 우린 이쪽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못 이기고 있죠? 왜 김대중으로 이렇게 보수 우파가 이렇게 명멸하면서 완전히 붕괴되고 있죠? 이런 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애새끼가 화낼 지가 뭐면 얼굴이 고고티면 화내도 점잖 멋있잖아. 기본이 잘생겼잖아. 이러면 비가 머리도 벗겨진 놈. 야, 이 새끼야, 너 머리나 좀 심어. 돈도 많을 텐데. 그냥 눈 부라리면서 말이야. 미친놈같이 개짓듯이 짖죠. 이걸 갖다가 윤석열이가 좋아하고 늙은이들이 좋아해. 이놈 나이 70도 안 됐다고. 응? 평상시 나와서 하는 소리가 항상 그래. 나 박지원 선생을 존경한다. 박지원 잘한다. 사스가스도 만난다. 그 앞에서 꼬마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걔는 팩트 체크하더라. 다른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그러는데 전원책 이놈은 말이야. 핏대를 갖다 얼굴에 왜 이렇게 핏대가 많아? 너도 이 새끼야, 김건희 같이 보톡스 좀 맞아. 보톡스 빵빵하게 동글동글하게 하고 나와. 한심한, 이게 보수의 참상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아무리 민주당 아니 국힘 애들이 꼴통 보수들을 과거에 뭐 이봉규라든가 또는 고승국 그런 애, 전원책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과거에 TV 조선에 개건 앵커로 개건 평론가를 있고 막 그랬잖아요. 채널 A에. 그런 애들 진입시켜. 쫓아내고 좌파 진보층 중도층을, 평론가들을. 근데 그게 안 되죠. 누가 봐 그 평론가들을, 보수 평론가들을. 그 김정재라고 걔가 한참 설치더니 쑥 들어가고 요새 전주에도 나오고 허나도 나오고는 그거 되지도 않는다고. 이 평론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바라보는 눈은 좌든 우든 항상 중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고고TV 같이. 그런데 이게 선거가 다 왔는데 내년 총선에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선거에 죽는다, 진다, 이런 공포감과 위기감으로 상대를 두드리잖아요. 그런 정당 완벽하게 무너져요. 고고TV에 만만하게 보시지 말고 꾸준히 들어보세요. 자율보등 좀 내고
황교안의 놈도 튀어나오죠. 황교안의 놈도.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이 보수 평론가가 없었고, 보수 애널들이 없어요. 패널이 아니라 애널, 똥구멍들이 없다는 거야. 황교안이랑도 나와가지고, 이건 왜 나오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얘는. 너 이 새끼야, 전원책이하고, 그 황교안 너, 다시 정광훈이 불러내. 정광훈이 불러내서, 민주당 괴담 선동하자, 거짓 뉴스 타파하자, 령도자, 윤석열, 절세 미모, 김건희, 대통령, 사소하자, 해야 돼, 임마, 너희, 정광훈이 불러가지고. 너희가 살 길은 그것뿐이 없어. 지금 보니까. 한 놈씩, 두 놈씩, 새누리당 망하기 전보다, 자한당 붕괴될 때보다 더하죠? 나올 놈이 없다니까, 이런 놈들 뿐이. 좀 이따 꼬맹이 하나 이야기 드릴 거고, 황교안이 나와가지고 원희룡이 대통령 치카를 위해서 총대 맸다고요? 아닙니다. 원희룡이는 총대 맬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미친놈, 치맥기 있는 놈들이, 나 60도 안 된 놈들이, 황교안이 57년생이죠? 이놈 시키가? 원희룡이가 정의롭다니, 이 새끼야. 정의로우면은, 15년 수건이 양평고속도를 백지화시키며, 김건희 똥구멍으로 들어와서 그걸 빨고 있겠냐, 이 새끼야. 한심한 놈의 새끼. 30년은 집권해야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튼튼해진다. 원희룡의 기대, 원희룡은 기대만큼 잘 가고 있다. 이 덩신 아니야. 30년이 아니라 3년 3개월 후에 윤석열은 날아가요. 3년 후에. 얘네들이 자민당 집권 논을 말하는데, 자민당하고 국힘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보수하고, 일본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깔린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것 때문에 자민당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자민당 애들이 장기 집권하는 것은, 과거 대동아 공영권으로 아시아를 점령하고 미국을 침략하고 또 과거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면 그 영화를 갖다가, 부활시키자는 거고, 우리는 뭐를 박정희 정신을 부활시키는 건 맞죠. 그런데 황교안이나 전원책 이런 놈들이 김영삼도 비난하고, 이명박도 비난하고 이런 새끼들 아니야. 보수 75년 정통이 뭔지도 모르고 적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대에 자기들이 그냥 그 빨아먹을 수 있는 대통령만 비난하면은 다 비난하는 새끼들이야, 이것들은. 망했다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나면 배가 고프다니까, 배가. 진이 빠지고. 다른 건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 노인네들 끌고 다니는 거니까. 또 박수영이라는 놈이 나오죠. 이거 심각해요. 이 박수영이 초선이죠. 부산에 관료 출신. 이놈의 새끼가 보수로 대표되는 게 국힘이니까 국힘의 여의도 연구원장 싱크탱크 원장을 맡고 있다는 거야. 그거는 갖다가 지금 지도 여론조사 돌리면 안 되거든. 추세가 안 바뀌거든. 윤석열이 골로 간다는 거로 추세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 일타 강사 원희룡 장관은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다. 야, 이 새끼야. 전국 수석을 원희룡만 했냐? 전국 수석한 사람들이 원희룡 같이 꼴통치다 하고 미쳐가지고 눈이 계속 채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니는 임시야. 과거에 그 고성덕이라고 했었죠. 30패스하고 또 박촌창도 30패스했죠. 원희룡은 이 새끼야. 뭐 하다가 이 새끼야 40분이 패스 못했냐, 이 새끼야. 응? 전국 수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명석하고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하는 원장과는 전달력도 좋다. 꼴깍. 나 원희룡 같은 놈 처음 봐.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고 나쁜 쪽의 핵심을 갖다가 거짓 뉴스, 거짓 선동을 하는 게 원희룡이야. 응?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도 일타 강사 명성으로 돈을 폈고 정치인으로서 체급도 높죠. 정치인 체급이 떨어진 거야, 이 새끼야. 적폐 1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특히 김건희가 강호 깔치게 제일 먼저 딸려갈 놈이 원희룡이야. 이제 봐라, 이제. 고고TV 말은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일타 강사면 이 새끼야, 이재명 잡아 넣으라니까. 이것들이 과거 일을 자꾸 갖고 나오죠. 이래서 지는 거야, 얘네들이. 과거를 하려면 문재인 잡아넣으라 그러잖아, 고고TV가. 못 잡아놓고 안 잡아넣죠.
근데 이재명이 저 생양아치 새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깔딱거려. 이거 가지고 요번에 선거판 못 이겨요. 응? 또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벌써 몇 분이야? 17분이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박수영의 페이스북 찾아가지고. 이 꼬맹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니죠. 장예찬 이런 쌈마이 생양아치 놈의 새끼. 얘는 보면은 진짜 철학이 없고 철학도 없고 역사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사회적인 헌신도 없고 이런 놈이에요. 도저히 정치권에 들어올 놈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민주당 놈들을 오고 혓바닥에 폐수를 발랐다 그랬죠. 폐오일을. 이런 놈이 그런 놈인데 이런 놈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응? 장예찬 민주당 양평 고속도로 국조를 갖다 요구하는데 이재명 여배우 국조나 하자. 야 진짜 한심하다. 얘가 지금 국힘의 최고위원이죠. 지도부죠. 이런 꼬맹이가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날리면은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합리적인 보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현아 차고 말겠죠. 이런 놈들 때문에 국힘의 총선이 완패해요. 응? 한심한 놈의 새끼들. 지금 현재 김건희 그 고속도로가 딱 처음에 떨어졌을 때 2주 전에 이런 놈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 그죠? 어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김건희를 건드릴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근데 갑자기 원희룡이가 백지야 하고 정치 공작에 들어가고 판뒤집기에 들어가자 원희룡이가 희대의 영웅이 됐어. 희대의 영웅. 그리고 원희룡 빨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역프레임을 시켜버리죠.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 너희들은 이재명 빨리 쫓아내. 국민을 위해서 이 새끼들아. 이재명 하나만 쫓아내도 정청래 같은 놈 있어도 그 새끼는 워낙 헷가돼가지고 희롱 조롱의 정치를 하니까 그런 애가 이쪽에 이준석이라는 놈도 있잖아. 응? 이재명만 쫓아내도 이 정권은 무너지는 정권이야.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